넌 피곤해? 네. 근데 몬스터는 왜 지금 먹어? 낮에 먹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극대극소 배운 거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는 것 같네. 그러면 예원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극대극소는 정의 자체가 미분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지? 미분과 관련은 없고 여기 써져 있는 극대극소의 정의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 마지막에 가기 전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원래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때 무엇을 통해? 부호 변화를 통해 극대극소를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계도 함수를 통해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극대다 이 정도 하나 외워놓고 문제를 풀면 괜찮을 거고요. 웃긴 점은 실제로 문제를 풀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근데 이계도 함수를 잘 안 써요. 무슨 느낌인지 한번 뒤로 넘어가서 요거 하나 풀어볼게. 보기 4번에 1번 한번 보시면 어쨌든지 간에 너를 가지고 극값을 구해라 이렇게 했잖아. 그럼 봐봐. 일단 이 친구를 가져다가 극값이 궁금하니까 뭐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되겠죠. 미분하면 F'은 뭐예요? 2x에다가 자기 그대로 하나 미분한 거 하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 이게 프라임이구나까지 왔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니? 너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되려면 지수는 어차피 0이 안 되죠. 누구만? 여기 있는 1차만 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가질 거라는 건 알아요. 사실 이 문제 자체가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대충 끝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히 궁금해야 되는 건 부호의 변화가 정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거를 보고 싶어서 미분을 한 번 더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 지수함수는 영향을 안 미치죠. 부호에 계속 플러스니까 누구만 사실 따져봐도 돼요? 요 1참수만 따져봐도 될 거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얼마? 마1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부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대야 극소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겠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은 하겠다.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극값 대입하시면 f-1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계도를 그렇게까지 자주 보진 않는데 분명히 필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필요할 때가.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서 증가함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보자. 함수 f가 있고 쟤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대. 도혜야, 감소한다고 하면은 프라임이 0보다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작아요. 작아야 돼요. 같은 거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껴야 돼요. 감소라고 이미 확정지었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건 괜찮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해보자? 미분해보자. 미분 한번 해볼게. f'x는 일단 2의 마이너스 x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쓰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 미분한 친구들은 부호를 안 바꿔도 돼서 2x 플러스 a 이렇게 쓰게 되겠죠. 계산을 조금 끝내고 나면 어떻게 나와? 2에 마이너스 x를 두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 더하기 2 마이너스 a에 x에다가 더하기 a 마이너스 2 거기에 괄호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그럼 여기 써져 있는 내용 자체가 뭐? 도함수인데 여기서 어차피 감소기 때문에 부호를 볼 거고요. 여기서 부호는 누구는 영향을 안 미친다? 너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 친구만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감소면 0보다 작다 그랬잖아. 2차 함수 저거 아래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얘가 0보다 계속 작으면 좋겠지. 같은 것까지 허락할 수 있죠. 맞아요. 판별식 쓸 건데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0보다 작아야죠. 허근이겠죠?
같은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기서 판별식 한번 쓰시면 어떻게 나와요?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 놈의 곱이니까 플러스 바뀌고 a-2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까지 써놓고 나서 계산하시면 범위 나올 거고요. 지금 써놓은 식이 여기 그대로 똑같이 들어있죠? 보여?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뭐 a 범위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거 크게 없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64번 똑같은 얘기야. 뭘 가지도록? 역함수 가지도록. 역함수가 한단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혹시 너네 많이 피곤해? 너가 대답을 한 번도 안 했다. 역함수가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내 사고 과정을 따라올 수 있어요?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어야 되죠. 맞아요?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안 돼. 1대1 대응인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연속함수 기준으로 1대1 대응이려면 어때야 돼요? 이 친구는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증가 감소를 동시에 하시면 안 돼요.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가 결국에는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f를 뭐 하자? 미분하자. f'은 미분하면 이 x는 그대로 두고 자기 자신 쓸 거면 쓰시고 더하기 2-ax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4분의 1x 4분의 1a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도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더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가져다가 뭐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다시 너의 부호만 판단을 하면 돼.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 근데 이 2차 함수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언제나 감소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 친구는 함수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이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a 이렇게 써지겠죠.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요거 가져다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쓰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거 말로 해보자. 정계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이거까지 마이너스 5a 뒤에 플러스 4죠. 그러면 결국에 마이너스 5a랑 플러스 4니까 4, 1 쪼개고 마마 붙이면 되잖아. 가능한 a가 1과 4겠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4인으로 들어가니까 1부터 4까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좋군.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자, f가 구간에서 감소하기 위한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친구가 감소인 건 좋아.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뭘 물어봐요? 요 구간을 물어봤지.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문제가 좀 확장이 되면 근의 분리 파트가 같이 섞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까먹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 근의 분리, 민준아, 근의 분리 혹시 언제 배운 건지 알아요? 예전에 배웠어. 맞아. 언제 배웠을까? 찍어봐. 중3, 고1, 고2. 고1 때 배웠어요. 근의 분리 내용이 이거죠. 우리 판별식만 쓰면 이 친구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예요? 판별식을 쓰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근이 존재하는 건 알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나도 몰라. 맞아요? 판별식을 쓰기 위한 조건 자체가 얘는 실수 전체를 관찰을 해버려요. 인정? 그래서 근의 분리는 근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어느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까지 정해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근의 분리를 할 때는 함축판 총 3개를 봤거든요. 이때 말하는 함수값은 뭐예요? 반대로 말했다. 이때 말하는 함이 함수값이야. 여기 함수값의 경계선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어디? 마3부터 마1이지. 그럼 경계선이 마3이랑 마1이잖아. 마3을 집어넣은 함수값
마이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어때야 될지 뭐 이런 얘기예요. 축은 상황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세 개인데 언제나 다 필요하진 않고요. 문제 세팅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런 문제 이제 한번 풀로 들어가 볼게.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먼저 써보자. F'은 미분하면 EX 먼저 쓰고요. 자기 자신 그대로 하나 들어오고 미분하면 더하기 2AX 빼기 1 이렇게 하나 들어오겠죠? 이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이 상태에서 다행인 점은 A의 범위는 정해져 있네요. A는 양수래. 그럼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확실히 이렇게 아래로 물르긴 함수인 건 맞겠죠?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함축판 다 보긴 해야 되니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마3에서 마1까지는 감소해야 돼.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어느 범위에서는 여기 범위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한 마3이 어디 있고 마3이 여기 있고 마1이 한 이 정도쯤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함축판 중에 한만 보시면 돼요. 함수값만. 마3을 집어넣은 결론이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면 돼. 마1을 집어넣은 결론이 음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얘기는 프라임에다가 마3과 마1을 대입했을 때 둘 다 뭐면 좋겠다? 음수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정확히는 이제 얘를 F라고는 안 부를 거고요. 미분한 요 친구 있지, 요 친구. 얘를 새롭게 이제 G라고 한번 부른다 치면 거기에 마3도 넣어보고 거기에 1도 마1도 넣어보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값이 뭐 이렇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 범위가 나올 거고 결론은 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문제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도야 괜찮아? 이대로 가면은 5분 안에 줄 것 같지 않아? 그치? 너 졸리지? 졸리지는 뭐 어디서 학대당했어요? 너 먹을래? 3시간 동안 잘할 수 있겠지? 응? 네. 자, 넘어가서 그럼 56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미분 한번 해볼까요? H'은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F'에 뭐 집어넣고 G 집어넣고 거기에 곱하기 G' 이렇게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대입을 시키자. 자, 일단은 H에 3 집어넣으면 4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반대로 맞다. G에다 넣어야 되는구나. 3 넣으면 1 나오죠. 1 넣으면 얼마 나와? 5. 그러니까 저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맞아요? 이거 판단 안 어렵잖아. 내가 근데 너네한테 합성함수 혹시 N축 설명해 준 적 있어? 니네 반은 없을 수도 있어서.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번 있어? 없어? N축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 그럼 됐어. 자, 저 H' 한번 볼게요.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랬어. 근데 문제가 있어. 너는 F랑 G만 알지 H'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림 보고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크게 2가지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까 판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일단 H'2라는 친구는 결국에 뭘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F' 속에 G 얼마? 2를 넣고 그 다음에 G' 얼마? 2를 집어넣은 그런 상태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G2는 얼마야? G에다가 진짜 2를 넣으면 얼마야? 3보다 살짝 작은 거죠. 3보다 살짝 작은 거지. 여기 있는 게 F 속에 뭐가 들어갔냐? 프라임 속에 3보다 살짝 작은 거 들어갔고요. G'에다 2 뭐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봐. F를 기준으로 봤는데 F가 3일 때 기울기가 음수예요. 3보다 살짝 이전 기울기도 음수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G' 어때요? G가 이렇게 있잖아. G가 2일 때 기울기가 어때? 음수죠. 그러니까 얘도 뭐야? 음수지. 그럼 결론은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오죠. 너 만든 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푸시면 되고요. 너네가 아니면 쟤네 반에서 했나? 나 얘네 반에서 했구나. 너네도 그냥 설명을 같이 해줄 테니 한번 들어봐. 요즘에는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옛날에 이제 N축이라는 걸 많이 좀 썼었는데 정확하게는 웃긴 건 나는 이거를 내가 강사가 되기 전까지 몰랐어, 이 사실을. 학생 때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알아서 합성함수를 그렸고요. N축은 합성함수를 쉽게 좀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의미를 따져보면 이래요.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F가 있고 G가 있어. F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F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G가 어떻게 생겼냐면 G라는 친구는 뭐랄까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랬을 때 너 이거 F G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어? 근데 이거 그리는 거 무조건 교과서에 있었거든요. 확실한 경화고 교과서에 있었어. 이거 그리는 거를 했을 거예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았어요? 진짜 않았던 거. 근데 여기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나도 그 어릴 때 조금 헷갈렸는데 결국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는 그려요. 뭐 그냥 그 정도였었거든. 그거를 좀 편하게 보자는 얘기인 건데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 게 N축이에요. 요런 그림을 지금은 사실 여기서는 N축을 쓰는 문제는 원래 아니야. 안 쓰시는 게 더 편한데 그냥 지금 기회 아니면 설명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김에 한번 알려드릴게. 이 정도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축을 뒤집어서 함께 눈에 보기 좀 편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상황은 이래요. 우리가 X가 Y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F라고 부른다 치자. 오케이? 그리고 그게 여기서 Z로 가는 걸 G라고 부르자 뭐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는 합성을 반대로 했으니까 요 순서는 반대로 쓸게. 너가 G, 너가 F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X, Y의 관계가 누구야? G죠. 그러면 처음 들어가는 친구를 아래쪽으로 볼 거고요. 이렇게 보는 거야. 너가 X, 너가 뭐야? Y지. 오케이? 두 번째 축은 누구랑 누구? Y랑 Z로 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볼 거고요. X, Y의 관계에서는 F, G 중에 G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F는 그냥 무시할게요. 누구만 있다고 보자? G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Y랑 Z 관계에서는 F만 필요하지. F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상태에서 2번의 답을 내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냐? 프라임 2죠. 맞아요? 그러면 2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죠. 이상한 값이 나오지. 그 값의 축을 그대로 올려요. 이거를 이렇게 올려요. 오케이? 그러면 그 순간 나왔던 게 여기로 딱 들어가서 이 순간일 때일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관찰을 좀 해봐야 돼. 기울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함수값인 걸 저 정도로 체크하고 끝나지는 상황인데 기울기면 이런 느낌인 거야.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치자고. 이 과정 동안 다시 0에서부터 5까지 점이 이렇게 따라오는 과정을 X 입장에서는 X가 커지는 방향이죠. Y 입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줄어들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늘어나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나는 여기에서 볼 거니까 이 순간에선 Y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럼 Y가 줄어드는 이 행동을 여기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갔겠지? 어떻게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늘어났더니 Y가 줄어들었고 내 알 바 아니야. Y가 줄었더니 Z가 결국엔 뭐가 됐어요? 늘어났죠.
그럼 결론은 x가 늘었더니 z가 뭐가 돼요? 늘고 있었겠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는 요거는 마이너스로 보는 게 아닌 거야. x축을 혼자 쫙 그리고 z축을 혼자 쫙 그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x가 늘었더니 z가 늘었네 뭐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뭐였겠다? 양수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거를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너네들이 결국에는 수특을 하고 고쟁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요즘에 정확히 2년 됐어요. 요즘엔 잘 안 나와. 요게 너무 이제 사교육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견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일단. 쓰든 안 쓰든 똑같이 풀리게. 근데 그냥 하나의 뭔가 합성함수를 다루는 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고요. 같은 맥락으로 디귿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디귿은 h가 뭐가 되면 좋겠대? 감소하면 좋겠대. 어디서 어디 사이에? 3에서 4 사이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진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감소한다라는 말은 일단 3에서 4 사이에 큰 특이점이 없으면 우리가 좀 찍어야 돼요. 사실상. 왜? 관찰할 포인트가 없어. 구간을 봐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함수가 아까처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판단이 편하거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궁금하면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고 1대1 관계를 바라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좀 이 상태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봐. x가 무슨 구간? 3에서 4일 때. 어디지? 3에서 4일 때. 그럼 그때 y 값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지 여기. 여기부터 4니까 여기까지겠죠. 맞아요? 요 파란색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줄었단 말이야 y는. 줄었어. 그럼 오 이렇게 가는 거잖아. z가 늘어서 줄었어? 줄었죠. 맞아요? 감소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뭐 이 정도 얘기인 거야. 이해하십니까? 아하 그렇구나 정답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내가 수특 어려운 것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말만 들으시면 괜찮아. 3번 한번 봅시다. 이번엔 뭐 해달래요? 극 값을 구해라. 극 값을 구해라. 이 극값 어떻게 구하니? 미분을 일단 해야 되죠. 프라임은 ex에다가 자기 자신의 미분해서 2x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일단 하나 그려줄 거고 당연히 언제 x가 이렇게 있으면 마2랑 0에서 극대극소를 갖겠죠. 맞아요? 그럼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 맞지? 이 정도로만 얘기 드리고 밑으로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넘어가서 570번 한번 봅시다. 도혜야 너 선택해 1, 2번. 1번 오케이. 자, 저 친구 극대극소를 찾아야 돼요. 똑같이 다시 미분을 해야 돼. 야,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프라임은 x-6 더하기 lnx 미분하면 뭐야?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너가 x분의 얼마?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친구를 가져다가 극대극소를 찾아라. 문제가 조금 있네요. 너가 뭐가 되는 게 궁금한 거야? 0이 되는 것부터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대로 찾으려니까 답이 없네. 그래서 양변에 뭐 하자? x를 곱하자. 뭐 이 정도로 식이 써질 수 있겠죠? 결국에 여기서 가능한 x는 누구누구? 2 또는 4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요 함수 그 자체가요. 이 함수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릴 수 있나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분을 뭐 하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해볼게. 이 친구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더블 프라임은 앞에 x는 미분하면 1 되죠. 6은 사라지고 1 쓰고 저기 있는 분수 자리는 묵미분하시면 되죠. 앞에 어떻게? 마이너스 x 제곱분의 8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궁금하니까 넣어보는 거야.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음수면 극대예요. 4를 집어넣어 봤더니 양수는 극소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 극대가 누구다? F2다. 극소가 누구다? F4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고 답을 내리면 끝나겠죠? 맞아요? 그냥 이 정도 얘기인 거야.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크게 뭐 어색함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다음 문제 한번 좀 넘어가 봅시다. 오,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막 토 나올 정도로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6번까지밖에 없네, 개념이. 몇 번 할까요, 민준아? 1번? 2번? 2번 합시다. 미분하자. 뭐 나오니? 2 마이너스 x에 사인은 보호받고 마이너스 사인 x. 그쵸?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x 이렇게 나왔겠죠? 자, 이 친구 0 되는 건 너가 0이 돼야 돼. 얘가 0이 된다는 건 사인과 코사인이 뭐 했단 얘기예요? 같았단 얘기죠? 맞아요? 사코가 같다라고 쓰면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아니 사인 x는 코사인 x다 이 말이잖아. 요거 만족하는 건 뭐예요? 탄젠트 x가 1이 될 때지. 맞아요? 탄젠트 언제 1이 나와요? 4분의 8일 때 1이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아, 이 친구 4분의 파이면 되는구나. 잠깐 4분의 파이로 끝날까? 아, 범위가 2파이까지네. 탄젠트 주기 얼마야? 파이죠? 그럼 파이를 또 더하면 얼마? 4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극대 극소가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지점에서 그냥 대입하시면 답이 나와요. 대입하시면 이거 두 개 찾고 대입해서 극대가 이런 이상한 거, 극소가 이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제 이 정도는 깔끔한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앞으로는 도야 이거 풀려 이렇게 나왔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야? 그렇군. 넘어갈게요. 573번.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a에서 뭘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을 때 코사인 a는 도대체 뭘까요? 자, 요거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뇌정지 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일단 f 미분부터 하자. f 프라임은 근데 잠깐 미분하려고 봤더니 이거 무슨 미분해야 돼? 목미분해야 돼. 목미분 좋으세요? 나는 목미분이 사실 제일 싫거든. 계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너를 2 마이너스 2x 곱하기 사인 x라고 봐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곱미분을 해도 되지. 한번 해볼게. 2 마이너스 2x는 먼저 쓰고 얘를 미분하고 너가 그대로면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2 사인 x 더하기 이번에는 너가 그대로의 너를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x가 됐겠죠. 더하기 코사인 x 이게 프라임이더라. 근데 이 프라임이 뭐면 좋겠어? 0이면 좋겠어.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얘가 원하는 게 뭐냐? 너가 0이어야 돼. 아까랑 세팅이 좀 달라요. 결국에 마이너스 2 사인 x랑 코사인 x가 같을 거고 정리하면 탄젠트 x가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야 그럼 탄젠트가 2분의 1인 것까지는 알겠어. 탄젠트 언제 2분의 1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그런 거 없다고. 2, 1, 루트 5 짜리가 몇 도짜리인지 알아? 그런 거 모르잖아. 맞아? 무슨 문제가 생겼어? 도혜야? 아 미안해 계속 너한테 뭐하네 이거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원래 그동안 우리가 문제 어떻게 풀었어? 정리를 막 해 0이 되라고 해 계산을 딱 했더니 x가 얼마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그걸 집어넣어.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너 a 그럼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는다고.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만족시키는 x가 a니까 탄젠트 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코사인 a 물어봤죠? 맞아요? 싹코탄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남은 거 찾을 수 있어 없어? 빨리 찾을 수 있죠? 야,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 루트 5짜리인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 a가 뭐예요? 루트 5분의 코사인이니까 2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몰라. 다시 뭐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다른 조건 좀 찾아야 되겠죠? 이거는 민준이가 맞출 수 있을 거야. 이 문장 한 줄짜리 문장에서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극소값? 극소값에 정확히 뭘 안 쓴 거야? 그럼 그냥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극소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극값으로 이해를 해서 처음에 0되는 거 찾았죠. 근데 정말 극소인지는 체크를 안 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이 친구가 진짜 극소인지 보고 싶은데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있다. 니네 저번에 삼각함수 합성 배운 거 기억나? 그거 하시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극소를 판단하기 위해 너를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또 할 거야. f 무슨 프라임? 더블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 볼 거야. 2에 마이너스 2x가 있고 여기서 너를 그냥 갖고 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2를 붙여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4 sin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이렇게 하나 나와.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이번엔 그대로가 아니라 너를 미분해 봐야 되겠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써지겠네. 맞죠? 정리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얼마가 되니? 3 사인 x에서 빼야 되겠죠. 4 코사인 x를.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가져다가 뭘 했을 때 a를 집어 넣었을 때 극소니까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하면 크다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극소니까 그니까 뭐라고? 우리는 3 sin a 마이너스 4 코사인 a가 있다고 치면 이 친구가 0보다 크면 돼. 왜냐면 극소값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제 어쩌라고? 밑으로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 코사인을 넘겨요. 뭘 넘겨요? 코사인을 넘겨요. 식이 어떻게 돼? 3 sin a에다가 크다 4 코사인 a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a로 양변을 나눠서 탄젠트로 만들고 싶죠. 근데 고민이 생기지 않아도 될까 당연히? 도희야, 이거 코사인으로 나눌 때 무슨 고민이 생겨야 돼? 마이너스인가 아닌가 이 고민을 해보겠죠. 부동호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거 다 정리해서 탄젠트 a가 됐다고 치자. 탄젠트 a가 됐다 치자. 그리고 3도 넘겨서 3분의 4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부동호가 왼쪽이어야 되나 오른쪽이어야 되나 이 고민이 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난 탄젠트가 뭐였어요? 탄젠트가 2분의 1이면 확정이지. 맞아? 그럼 탄젠트가 2분의 1이면 이미 3분의 4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부등호가 오른쪽이 큰 걸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코사인이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 뭘 알겠다? 여기서 코사인이 얼마다?
음수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음수인 걸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코사인은 얼마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시고 유리화 하시면 정답이 얼마? 1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이해하세요 제 말? 아하, 이런 방식으로 문제 풀 수 있고요. 573번은 솔직히 난이도가 좀 높아요. 왜 저 아이디어 떠올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한번 참고해보셔서 공부 좀 하시고 5번 넘어갈게요. 예원아 1번, 2번. 2번? 오케이. 자, 이 친구가 1에서 극소값 1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건 몇 개를 줬어요? 2개를 줬어요. 그렇지? 어떤 거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야. 이렇게 하나 줬고요. F에다가 프라임하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야. 이렇게 하나 줬죠. 너가 정 필요하면 F 더블 프라임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물어보면 극소니까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또 가도 돼요. 지금은 필요 없고 그냥 하자 이렇게. 이거 따라갈게요. 아 그렇구나 미분하면 뭐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게요. 참 더러운 일이죠. 그 다음 요거 2개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 대입을 해. 1 대입하면 사라져. 1 대입하면 A야. 1 대입하면 B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어때? A 플러스 B는 1이야. 뭐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다시 프라임 여기다가 또 1을 집어넣어. 분모 1이야. 분자 B, 3A니까 여기 있는 거 얼마 나오면 어디 갔어? B, 3A 이렇게 같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여기다 식 하나 만들 거고요. 당연히 연립하면 A, B 찾을 거고 계산하면 끝나겠죠? 맞아요? 어려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려울 수가. 도야 이거 어려워? 너무 쉽지? 넘어갈게요. 576번. 자, 두 함수 f랑 g가 있고요. 마3이랑 2에서 극 대값을 갖는다. fg의 극소값을 m1, m2라고 할 때 걔네들을 합쳐라. 야, 뭐 해야 될까? 일단 극 된 건 아니까 미분을 해서 마3 넣고 미분을 해서 2를 넣으면 0이 되긴 할 듯. 그렇지? 그럼 걔네들로 뭘 찾아야 돼요? a, b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극소를 그냥 찾을 수 있겠다. 별거 없는 문제네 근데. 그래도 하나 해줄게. 위에 걸 좀 빨리 넘어갔으니까. 자, f 미분하면 뭐가 돼요? 여기 f 프라임은 2의 x제곱 그대로야. 자기 자신 쓸 거고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의 x 더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g 프라임은 어때요?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쟤는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ax 더하기 a 마이너스 b야.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미분을 하고 3을 마3을 집어넣자. 여기다 마3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너의 근이 뭐여야 돼? 0, 마3이어야 돼. 그냥 할게요.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와요. 다시 두 번째 이 친구한테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더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게 0이다 이렇게거든요. 이 친구도 정리하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0이다. 결론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뭐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되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이죠? a가 얼마겠어요? a가 1 b가 얼마겠어? b가 마1 이렇게 두 개가 확인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a랑 b를 알았어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다시 식 쓰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렇지? 여기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극소값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남은 거 하면 뭐 계산은 그렇다고 하네요. 라스트로 한 문제 풀고 먼저 쉬었다가 그래프 얘기 쭉 한번 시작을 할게요.
극값을 가질 조건, 갖지 않을 조건.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f가 있어요. 제가 극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해.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이것도? 미분을 해. 프라임 쓰고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a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 친구 가져다가 통분을 하시면 분모가 얼마가 되냐? x제곱이 있다 치고 마이너스 a 먼저 쓰고 아니다 이거 먼저 써야지 2x제곱 먼저 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렇게 한번 쓸게요. 오케이? 저게 프라임이야. 근데 극값을 갖는다고 안 갖는다고? 안 갖는다고.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분모는 솔직히 상관이 있어 없어? 어차피 없어. 분자에 너 2차식이 어때야 돼요? 근을 가지면 안 돼요. 중근까지만 되는 거지 지금. 맞아?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무슨 식? 판별식 써야지 시작할 거고. 이 친구 절반의 제곱하면 1이죠?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결론은 a가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요것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뭐야? 근데 벌써 7시 4분이네. 자, 함수 f가 있고요. 저 친구가 어디서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했어. 근데 웃긴 게 뭐야? a가 속하는 구간을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냈다 이 얘기지 사실. 미분이나 하고 시작을 합시다. 자, f 프라임은 어떻게 나오니? 2 마이너스 x 먼저 쓰고 그대로 들어오고 싶으면 보호를 바꿔 마이너스 ln x 더하기 2 이렇게 쓰고 미분했으면 저 친구도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하나 써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a가 극값을 갖는데 누가? a가 극값을 갖는데 근데 여기 있는 요 친구 전체를 어떻게 생겼는지 못 그린단 말이지. 맞아요? 그럼 극값이 언제 생기는지조차 내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lnx 플러스 2분의 1 요거 써져 있던 거 플러스 2 막 이런 거 순서를 좀 바꾸자.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 괄호를 x분의 1 마이너스 lnx 더하기 2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치? 그리고 이 친구의 결과값은 누가? 얘네들의 차이가 결정을 지어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x분의 1 플러스 2라는 유리함수가 있고 무슨 함수가 있고? 유리함수가 있고 거기서 빠진 거야. 누가? lnx가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유리함수랑 로그함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유리함수 점근선 하나, 점근선 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유리함수의 점근선 지금 처음에 얼마예요? 여기 x가 0일 때 하나 있을 거고 그걸 사실 무슨 축? y축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이렇게 사실 하나 있을 거고 그냥 여기 있는 건 y가 얼마? 2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요? 요거 조금 이제 그림을 나는 좀 왼쪽으로 좀 할게. 본인들은 편한 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사실 x축은 요 밑에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내가 너를 빨간색 함수로 그린다면 사실 뭐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지? 이제 이런 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내가 너를 파란색 함수로 그리면 그냥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만나냐? 요게 궁금한 거란 말이야 사실. 너가 어디 있냐? 이게 궁금해. 차이니까 이때는 플러스에서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어디쯤 있을까? 상상 좀 해볼까 그러면? 이거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얘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해봐야 되겠죠? 니네 사인값 정리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어차피 이거 방정식으로 안 풀려. 근이 어디쯤 있을지만 궁금해하면 되잖아.
처음에 x에 1 집어넣어봐. 어디에? x에 1 집어넣어봐. 야 그러면은 넣으면 어떻게 나와? 이거 얼마야? 3. 이거 얼마야? 0. 두 녀석 이렇게 아직 누가 커요? 빨간색이 컸겠지.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1 플러스 2죠. 어렵게 보지 마. 야 2라는 숫자 대충 얼마쯤이야? 2.7이란 말이야 대충. 이 친구가 2분의 거의 한 3분의 1 요 정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2보다 살짝 큰 숫자였겠죠. 이 친구 2 집어넣으면 1 나왔지. 둘이 빼면 어때요? 아직 빨간색이 커요. 2 제곱을 집어넣다 쳐봐. 어렵게 보지 마. 2 제곱을 집어넣었어. 분모가 더 커졌지 아까보다. 분모가 더 커졌으면 전체 숫자 이 친구는 더 0에 가까워졌겠죠. 결국에 이 빨간색 친구는 가면 갈수록 2에 가까운 것밖에 안 돼. 점점 2에 가까워져. 숫자 2에. 맞아요? 무리수 2를 계속 집어넣어. 계속 제곱을 해. 더 의미가 없어져요 얘는. 그치? 이 친구 계속 2에 가까워질 거고 계속 2보다 살짝 큰 숫자 정도로 존재를 할 거야. 얘는 2에 제곱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까지는 아직 안 만났겠지. 맞아요? 근데 이제 2에 세제곱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있는 친구는 아직도 2보다 살짝 큰 친구 이 정도인데 여기 있는 친구는 3이 됐죠. 누가? 오른쪽이 확실히 커졌지. 맞아요? 내 말 이해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제곱부터 이 세제곱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다? 교점이 마주치기 시작했겠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 얘기 드릴 거고요. 우리는 앞으로 참 지저분한 함수들을 그려야 돼요. 오케이? 일단은 시작하는 게 오목과 블록이거든요. 우리 이제 함수에서 물어보는 9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오목 블록 마지막으로 배우면 우리는 함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전체는 오목을 잘 안 써요. 오목을 안 쓰고 보통 블록을 써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래로 블록하다, 이렇게 있으면 위로 블록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오목 블록을 정의를 해야 돼. 누굴 정의해야 된다고? 오목 블록을 정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오목 블록 정의는 스타트가 이렇게 됩니다. 함수가 있어요. 아무런 점 두 개를 딱딱 잡았어. 오케이? 그리고 갖다 연결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저 연결한 선보다 누가? 함수가 낮잖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선보다 낮죠?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반대로 이 친구 선이 이렇게 있었어. 어때? 위로가 있죠? 위로 블록이야. 그래서 오목 블록의 정의 자체는 뭐다? 어떤 선을 그어놓고 나서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게 오목 블록이고요. 그럼 걔네들을 판정을 어떻게 하냐? 걔네들에 대한 판정은 더블 프라임으로 해요. 더블 프라임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합시다. 아래로 블록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0이 되고 그 이후에 양수로 바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기울기가 점점 뭐가 돼요? 증가하고 있죠. 기울기가 증가한다. 기울기가 증가한다.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라임이라 그러죠. 프라임이 증가한다. 그럼 걔의 도함수인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위로 블록하다 라는 거는 결국엔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목 블록은 누구로 판단한다? 더블 프라임으로 판단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함수는 우리가 알겠지만 오목 블록을 조사해라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면 되냐? 일단 너를 미분을 한 번에 y'은 이렇게 미분을 해. 그럼 y' 얼마예요? 3x제곱 마이너스 6이죠. 6x죠. 그치? 다시 y 더블 프라임까지 되면 얼마가 돼요?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x가 1을 기준으로 바뀌는 친구다 보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질 거고 1보다 작을 때는요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올 거고요
음수가 나오면 더블 프라임이 음수니까 기울기가 감소. 기울기가 감소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위로 볼록하다. 그럼 반대로 x가 1보다 클 땐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판단들이 가능해져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가서 변곡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 뭐 좀 잘못됐다고 해야 되나? 일단 변곡점을 이미 다 배웠죠? 이미 다 배웠지? 언제 배웠어? 수투 몇 차 함수 배울 때? 3차 함수 배울 때. 근데 이제 변곡점의 의미부터 다시 제대로 따져볼 건데, 변곡점은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변곡점이야. 그래서 가끔씩 뉴스 기사나 뭐 책들을 읽다 보면 땡땡땡의 변곡점이 됐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해본 거야. 확진자가 처음에 어떻게 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져. 이렇게 지성수처럼. 맞아?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갔니? 그러진 않거든요. 가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겨? 갑자기 꺾이는 일이 생겼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를 가져다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 이렇게 불렀다고. 왜? 너를 기준으로는 아래로 볼록이었잖아. 그 이후로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지? 맞아요? 그래서 저런 점들을 우리가 무슨 점? 변곡점이라고 부른다더라. 뭐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변곡점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요? 결국에 변곡점을 판정을 하려면 이계도 함수를 기준으로 이계도 함수가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똑같아. 우리 극대극소 보던 것처럼 부호의 변화까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결론. F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죠. F'이 0이 되는 걸 우리는 극값 이렇게 부르지. 맞아요?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변곡점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얘기구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있는 2번 변곡점 좌표 구하기 연습 좀 한번 해볼게. 일단 미분을 한번 했더니 뭐가 나와요? EX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다시 이 친구 미분을 한번 또 했더니 뭐가 나와요? EX에다가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결국에 변곡점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저게 변곡점이더라. 어려운 얘기 있나요 이거? 이거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아는 얘기고 넘어가고요. 함수 그래프 여기다 이제 얘기를 좀 해줄게. 잘 들어봐. 니네가 그려야 되는 함수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그래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정리를 해놨는데 크게 지금 의미가 없는 말들을 써놨거든요, 몇 개. 조금 더 제대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정의역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이건 알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 대칭성과 주기성을 조사를 한대.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옆에다가 다시 하나만 써놓자 우리. 함수에서 물어보는 9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도혜가 말해줘 제발. 너는 이거를 5번은 넘게 들었어. 고1 때부터. 땡! 예원아. 그냥 함수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그러면. 뭐라고? 점.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라 괜찮아요. 또 뭐 있을까요? 오목볼록 아주 좋아. 9번. 오목볼록. 찍어봐 그냥. 변곡점. 아깝다 아니야.
직선 아니야. 직선. 아니야.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잠깐만. 증가 감소 4번에 쓸게요. 증가 감소. 또 뭐 있을까? 최대 최소? 미안해. 내가 그건 안 쳐줘.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조금 집중을 해봐.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요소들. 야 근데 정의역은 나와야 되지 않냐? 정의역 치역은 나올 만하지 않아? 정의역 치역 그 다음 거기에 1대1 대응까지 확인을 합니다. 증가함수 봐야 되고 오목볼록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점이라는 게 있죠. 정점 점근선 그 다음에 주기랑 대칭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9가지 중에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다 하시면 함수를 못 그린다 생각하면 돼. 사실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대충 해도 되는데 디테일을 점점 살릴 거면 여기 있는 걸 다 따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말들도 다 그 정도의 얘기긴 한데요. 순서를 굳이 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큰 틀로는 이 정도는 있는 게 편해요. 정의역 치역을 관찰해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먼저 관찰을 하는 게 좋아요.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는 체크를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정점도 미리 찾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정점, 정의역 치역이랑 정점은 미리 찾는 게 편해. 그래야 그 점을 찍어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그릴 거야. 그럼 정점을 찾고 나서 연결을 하고 싶어. 자연스럽게 증가함수 정도는 체크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증가함수 체크하고 동시에 오목블록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건 선을 긋는 행동인 거니까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우리 연습하러 밑에 있는 걸 한번 가봅시다. 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일단 뭐 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무조건 마인드가 관찰이야. 오케이? 그럼 관찰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정의역을 생각을 해봐. X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혹은 들어갈 수 없는 거 따로 있나요? 그런 거 없죠. X의 정의역은 뭐겠어요? 실수? 전체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대칭이 뭐 눈에 먼저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거 바로 보기 조금 쉽지 않단 말이야. 그냥 상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치역은 어떻게 써요? 양수겠죠? 그럼 이제 나는 이 정도로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시작할 거야.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할 거야. 정점을 먼저 찍어보자. 이거 지수함수잖아. X에 뭘 집어넣으면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나와요? 0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 친구 무조건 몇 콤마면? 0,1을 지나갈 거야. 일단 여긴 지나갈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무한대 방향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생각해봐. 여기다가 X자리에 무한을 집어넣었어. 리미트 무한이 된 거야.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얼마에 가까워져요? 응? 아, 그러니까 2의 무한이 아니잖아. 2분의 1의 무한인 거잖아. 지금 이 친구 따지고 보면 밑이 1보다 작은 상태인 거야. 오케이? 무한을 보내면 얼마 나오겠어? 0에 가까워지겠죠. 마이너스 무한 넣어도 얼마 나오겠어? 0에 가까워지겠죠. 얘네가 스타트를 어디서 한다고? 이쯤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고 있었단 얘기란 말이야. 이건 머리로만 원래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친구 다시 그러면 지금 내가 정의역 치역 받고 1대1은 안 궁금해서 안 봤어요. 그치? 정점을 찾았고요. 어디서 오는지도 지금 체크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건 증가함수 정도일 거거든요. 오케이? 어쩔 수 없이 일단 이 친구를 뭐 하자? 미분을 하자. 미분을 해보자. y''은 뭐예요?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x가 0에서 뭘 갖는다? 대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겠네.
맞아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극대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애들이 떨어지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치? 이거 조금 위로 그릴까? 이렇게 하자. 자, 다시 요 친구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얘는 양수를 집어넣으면 음수고 음수를 집어넣으면 양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을 이전으로 했을 땐 플러스였다가 0 이후엔 계속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사실 대충 그릴 거면 이 정도만 그려도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그려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함수가 생길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따질 거면 변곡점까지 뭐 해줘야 돼요? 찾아봐줘야 돼요. 변곡점은 뭘로? 이계도함수로. 자, 더블 프라임 한번 갑시다. 조금 귀찮아요. 일단 이거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해야 돼. 그래서 일단 너를 2-x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자기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2x를 또 곱해야 돼서 결국엔 4x 제곱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두고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가 찍힙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이 친구는 결국에 x가 풀마 루트 2분의 1에서 극대극소를 변곡점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될 거거든요. 실제로 어느 순간 바뀐가 봤더니 뭐 한 요 정도쯤에서 얼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변곡점을 갖더라. 다시 요 정도쯤에서 얼마? 루트 2분의 1에서 변곡점을 갖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그려놓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구나 정도를 하시면 되고 그림은 좀 잘 그려보세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뭐 이런 결론들이 나랑 똑같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함수들을 싫어도 시간을 살짝 쓰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자, 한 장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 한번 그려볼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심지어 자주 나오는 함수라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x에 아무것도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실수 전체. y 값도 계속 양수겠지? 그것도 상관없을 거고. 저기 정점 집어넣으려면 애초에 x에다 0을 집어넣어봐야 되겠죠. 이 친구 생각을 해봤더니 0,1이라는 정점을 지나요. 오케이? 이제 대충 그려볼까요? 여기서 x축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뭐지? 무한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무한 집어넣으면 너는 무한이고 넌 0이죠? 결론이 무한. 마이너스 무한 집어넣으면 너가 0이고 너가 무한이죠? 여기 이 친구들은 전부 양쪽 저 머리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친구들이겠네? 맞아요? 여기서 0,1 지난다고 찍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저런 상태에서 감소, 증가 이런 걸 따져봐야 돼. 미분 한번 해봅시다. y 프라임하고 미분을 했어. 이 친구 어떻게 나와요? 2에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 친구 x에 얼마 집어넣어야지 괜찮지? 0 집어넣어야지 괜찮죠? 0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언제 x가 0일 때 극소를 갖나 보다 뭐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생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정도에 대한 얘기고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얘기들 하나 해줄 테니까 그냥 들어봐. 매번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식이 복잡할수록 어지러워서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y는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거 있잖아. 얘를 가져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너는 2의 x 그래프랑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의 평균이야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두 녀석을 뭐 했어? 더했지. 그리고 뭐예요? 나눴죠. 이거는 평균이잖아. 그치? 얘가 어떤 뉘앙스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이 친구가 이런 지수함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근데 너무 내가
낮게 그렸나? 아니다. 요런 지점수 하나 있을 거고요. 요런 지점수가 또 있겠지? 서로가 대칭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있었을 건데 이 각각의 값들의 평균인 거야. 두 녀석의 평균, 두 녀석의 평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두 녀석의 평균, 두 녀석의 평균으로 가겠구나. 그럼 너가 검정색을 먼저 못 그려도 뭐 할 수도 있어요? 쟤네들의 평균치에 대한 느낌으로 함수를 살짝 이렇게 그려볼 만은 하겠죠. 맞아요? 그 정도까지 해주면 가장 좋을 수 있겠다. 오케이? 넘어가서 점근선 조사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한번 언급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일단 점근선이 안 나오는 함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점근선을 얘가 총 3개로 나눠서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사선 이렇게. 근데 어차피 뭐 이제 수직 점근선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 돼? 이런 친구들 분모가 0이 되면은 보통 무슨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모가 뭐가 되는 걸 찾아라? 0이 되는 걸 찾아서 점근선을 구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분모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 그때가 점근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수평은 어때요? 수평은 오히려 누구를 체크하면 돼? 극한으로 보냈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극한으로 보냈을 때. 이거는 근데 되게 너무 당연하잖아. 우리가 어떤 친구? x-2분의 1 플러스 4가 있다 치자.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수직 점근선은 2, 수평 점근선은 무한으로 보냈으니까 얼마? 4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근데 사선을 이제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비스듬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를 뭐 하는 게 좋아요? 빼주시는 게 좋아요. 빼서 그 친구들에 대한 차이의 극한을 보냈더니 0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긴다? 함수가 서로 가까워진다 이 말이겠지. 함수가 서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보통 어떤 때 많이 나오냐? 이런 경우에 많이 나온대요. 분자 차수,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어. 뭐 할 때? 너가 더 클 때, 그럴 때 보통 나온다더라. 오케이?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를 가져다가 요거 보고 어디 갔어? x-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요걸 보고 아 이거 점근선 x-1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때요? 쉽지 않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 판단 어떻게 한다고? 함수끼리 뭐 했을 때? 뺐을 때 차이가 줄어드는가를 보자. 함수끼리 뺐을 때 차이가 줄어드는가를 보자.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 할게. 끊고 봐. 얘 얼마로가 극한 보내면? 0 맞아? 그럼 원래 얘만 가면 0이었잖아. 얘가 붙어서 문제인 거잖아. 너가 점근선이야. 누가? 제가 점근선이야. 그래야지 점근선과 함수를 뺐을 때 차이가 0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프 모양 한번 간단하게 쭉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이제 피곤하지? 나 지금 죽을 것 같거든? 그러면 지금 45분이야. 5분만 쉬었다가 할까? 50분에 할 수 있어요. 거라서요. 적당히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오목볼록을 판정할 거야. 뭘 판정해? 오목볼록을. 당연히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이계도함수. 오케이? 그 다음 도함수. 결국 이계도함수 보겠다는 거죠.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자. 위로 볼록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고요. 두 번째 방법, 요게 조금 중요해요. 중점과 말을 잘해야지. 중점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을 비교하자 이게 있거든요. 이거 식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함수값이지. 그럼 얘 함수값 두 개를 더하고 나누면 이 친구는 함수값들의 평균이죠. 그리고 얘는 A랑 B를 더하고 절반하니까 얘는 A, B의 평균이지. 그거에 대한 함수값이죠. 그 차이를 보자 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이 시점이 A고 이 시점이 B야. 그럼 걔네들의 평균은 어디야? 여기 가운데겠죠. 그때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불러? F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부르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잖아. 얘네들의 그냥 정확한 절반은 여기 있겠지. 맞아? 이 친구가 2분의 FA 플러스 FB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런 식의 아래로 볼록한 상태라면 무슨 상태? 아래로 볼록한 상태면 누가 커요? 당연히 함수값들의 평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를 만족시키면, 이거를 만족시키면 아래로 볼록하다 판정을 할 수 있겠죠.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려면 함수가 뭘까? 이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기억을 하겠다면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식을 외워서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오목볼록 판정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오목볼록을 판단할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럼 세 번째 걸로 또 뭐가 있냐? 평균 변화율을 비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 비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걸 꽤 자주 봤었던 건데 지금 첫 번째 친구가 뭐예요? A, B의 평균 변화율. 두 번째 친구가 B, C의 평균 변화율이지. 그럼 A, B의 평균 변화율이 딱 있어. 이렇게 있어. B, C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함수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상태죠. 그럼 이 친구 아래로 볼록했다는 건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커져야 돼. 순간 기울기가 커져요. 그럼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평균 변화율도 결국에 뭐 하겠어? 커지긴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뭐 하는 걸 보고 커지는 걸 보고 이거 뭐 했겠다? 아래로 볼록했겠다. 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닌데 더 많네요. 볼게. 원점과 곡선 위에 지나는 점을 통해서 원점과의 기울기를 이용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이 친구 어떤 일이 생길까? 여기 기울기랑 그 나중 기울기를 비교하면 나중이 더 크겠죠? 높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쯤이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이랑 체크를 해봐야 돼. 위로 볼록한 친구는 어때요? 초반에 빠르게 올라가고 멈추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서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 기울기가 더 내려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겠다. 또 5번 봅시다. 이 친구 뭐? 접방을 통해서 오케이? 접방을 통해서 어떤지를 확인하자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주 안 보긴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접선이 있어. 근데 접선보다 위에 있어. 그럼 닿아 있는 게 어떻게 해서 닿아 있는 거야? 나와 있어야지 닿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이 친구는 위쪽으로 나와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하는 짓이 뭐냐? 일단 접방을 세워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랑 함수랑 비교를 했을 때 누가 크다? 함수가 크다. 접방이 낮으니까 낮은 곳으로 닿아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렇군.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으로 6번, 7번 조금 어렵거든요. 사다리꼴 넓이 판정인데 이거는 이렇게 잘 안 하긴 하는데 사다리꼴 넓이가 표현이 돼 있어. 이거 뭐야? 적분이죠? 그럼 당연한 건데 넓이를 구했을 때 사다리꼴이 더 크면 아래로 볼록이겠죠. 맞아요? 만약에 사다리꼴이 더 작으면 위로 볼록이겠지.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과 삼각형의 넓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사다리꼴까지 가기 조금 귀찮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하자 그냥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 좀 얘네가 과할 정도로 많이 주는 거기는 한데 너무 어렵게 보진 마시고 사실 이제 함수를 알아서 적분이 되는 상황이면은 우리 6번, 7번을 많이 봐요. 그치만 확실한 건 내신에서 볼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 기말 파트잖아. 나올 만은 하겠다. 나올 만은 한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보통은 어느 정도 요거 있죠, 요거. 이 정도가 대부분 많이들 출제가 된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함수값의 평균이랑 평균의 함수값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보기 1번, 2번, 3번 요 정도 하면 수업이 맞춰질 것 같아요. 자, LNX를 기준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친구가 LNX니까 Y축이 있다고 치고 거기를 기준으로 로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겠죠. 너가 뭐다? LNX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X축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기억을 판단을 하자. 근데 너는 언제나 1보다 큰 친구들이고요. 당연히 여기가 얼마? A, 그 다음 여기가 얼마? B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뭘로 체크하시는 게 맞아요? A 빼기 0 FA 빼기 0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이 친구를 원점과 A에 대한 좌표의 기울기로 보시는 게 맞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있구나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림을 이미 내가 그렸죠. 얘는 위로 볼록인 게 확정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고? 처음에는 이 정도. 나중에 이 정도가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A를 한 요쯤에다가 두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B는 저 끝에 있다가 진짜 저 끝에. 오케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시점이 올 수 있냐면 이제 이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A랑 B의 거리가 차이가 별로 안 나. 이렇게. 오케이? 그것도 심지어 둘 다 조금 초반에 있었다고 한번 쳐볼까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그러면 A에 대한 기울기랑 B에 대한 기울기가 있으면 누가 커요? B가 크죠?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 넌 틀린 말인 거지? 맞아요?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 더 변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B가 여기 있다고 치면 A에 대한 기울기가 있고 B에 대한 기울기가 있죠? 이러면 A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A가 크거나 B가 크다라는 건 오목볼록 자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고 어디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에서 좀 관계가 보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우리 위에서 봤던 거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방금? 잘 생각해야 돼. 원점과 곡선 위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점을 이용하긴 했는데 얘네들은 원점을 지나는 함수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쟤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얘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실제로 얘도 뭐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런 그림처럼 아닌 경우도 있다,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니은 보자. 얘는 무슨 말이에요? A랑 B의 평균 변화율. 얘는 무슨 말이야? 얘가 결국에는 A 빼기 0, 1 빼기 0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문제가 너가 A, 1을 알아요? 0,0은 알거든? A, 1은 나도 몰라요. 그치? 왜냐면 A가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그 Y값이 1인 건 나도 모르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스타트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x축이 딱 있었다고 치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일단은요, 여기 있는 요 시점을 A라고 한번 잡고 여기 있는 요 시점을 B라고 한번 먼저 잡을게. A, B에 직선이 하나 있겠죠? 그렇지? 요 기울기랑 얘네 둘의 기울기를 보고 싶어.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때? 어지럽단 말이야? 좋은 말이 안 떠오르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친구들을 무조건 뭘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야? 기울기로 해석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요 기울기라는 친구를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평균 변화율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냐? 미분계수로 바꿔서 확인하는 방법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평균값 정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결국에 어떻게 들리냐면 요 a분의 1을 지금 측정을 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엔 a랑 0 걔네들에 대한 기울기를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 봐봐, 요걸로 그냥 따라갈게. 이게 아이디어가 좀 어렵긴 한데 요거거든요.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네. 그냥 일단 평균값 정리를 쓰고 나서 들어보세요. 그냥 평균값 정리를 쓰면 요 사이를 만족시키는 점 하나가 딱 있죠. 그 순간에 기울기가 똑같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요 x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c라고 부르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확신이 있는 거냐면 a랑 b 자체가 이미 1보다 크잖아. 맞아요? 그럼 봐봐, 2랑 3이 있는데 걔네들을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지. 2랑 3 중에 누가 커요? 3이 컸어요. 역수치하면 누가 커요? 2분의 1이 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랑 똑같아. 지금 이 친구 A랑 C 중에 누가 커요? C가 컸어요. 그럼 A분의 1이랑 C분의 1 중에 누가 클까? A분의 1이 크겠죠. 맞아요? 상황 자체가 뒤집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생각해보면 너는 결국엔 C분의 1보다는 아니지. C분의 1 자체가 A분의 1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C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반드시 하나는 있어. 반드시 하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 그랬잖아. 맞아?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C가 몇 개 있다고? 하나 있다고. 이 친구가 얘랑 같아지겠죠? B-A에다가 F, B-FA 이렇게 같아지겠죠? 맞아요? 이게 둘이 같은 거야? A는 그거보다 크니까 이 친구를 가져다 뭐라고 확인해야겠다? 맞는 말이다 하고 넘어가겠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만 좀 샤프나 그런 걸로 좀 적고 갈까? 여기다 이거 좀 써주세요. 이 문제가 아이디어가 좀 어려워서 트리거를 몇 개 같이 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울기로 볼 거는 맞잖아. 기울기로 봐야지 했던 건 맞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는 문제가 안 되고 A분의 1이 문제였어. 얘를 기울기로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대수적인 비교로 가야지로 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두 개의 대상을 갖고 있는데 한 녀석을 점에 대한 기울기로 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친구를 숫자로 바꿔버리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B-A분의 FB-FA가 있잖아. 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가 반드시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하나 지정하고 들어가자 이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문제 좀 시가 없는데 네가 여기서 시를 어떻게 생각해? 여기 시험 문제 풀 때 이거 보고 평균 변화를 떠올릴 수 있겠어? 평균 변화율이래. 평균값 정리 떠올릴 수 있겠어? 하면 그건 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가봅시다. 두 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게 편할까? 두 점의 기울기를 뭐 할 수 있다? 숫자로 바꿀 수 있지. 숫자로. 요 숫자로 바꾸는 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평균값 정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이 친구가 떠올라야지 얘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거든요. 평균값 정리를. 얘를 떠올리는 방법이 어떻게 돼? 기울기 문제에서는 이 친구는 빼놓으시면 안 돼요. 기울기 문제에서는 얘가 그냥 반드시 기억에 나 있어야 돼. 오케이? 일단 얘는 기억에 나 있어야 되고 두 점의 기울기를 숫자로 바꾸는 상황이 필요하면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보자. 오케이? 그 정도로 떠올리는 거 말고는 크게 없을 것 같네. 근데 실제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편은 아니라서 뭐 그냥 이런 관점이 있군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 이거 잘 봐야 돼. 얘도 이건 뭐 뒤에 해설도 있고 해서 니네가 그러려니 하는데 실제로 몇 년도 기억이 나 18학년도인가 20학년도인가 그때쯤에 평가원이 한 번 정도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등식을 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는 기울기 문제야 원래. 너 이거 기울기로 해석 안 할 자신 있어? 했을 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뜻 자체가 뭐예요? 라지 F, B에서 라지 FA를 뺀다 요 얘기잖아. 그리고 분모도 뭐야? B-A잖아. 그럼 와 느낌 자체가 어때? 라지 F에 대한 평균 변화율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갑자기 얘랑 비교하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죽을 맛인 거거든? 맞죠? 심지어 내가 lnx를 알잖아. 그럼 걔를 적분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너무 힘든 짓이고 평가원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나와 있는 부등식을 사다리꼴 넓이로 넘어간 적이 한 번 있어. 그게 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dx가 있었고 크다 2분의 1에 넘어가서 b-a에 그 다음에 fa 플러스 fb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무슨 꼴? 사다리꼴 넓이잖아. 얘는 적분 넓이잖아. 그랬을 때 적분 넓이가 크다 이랬죠. 그럼 ln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이 넓이를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거보단 적분한 게 더 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8시 10분이 됐네. 언제? 결론 여기서 기억은 판단을 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니은이 제일 안 나와 잘. 우리 떠올리기 힘들어. 저 평균값 정리를. 디귿은 나온 적은 있어. 나온 적은 한 번 있어.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부등식 문제를 마주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기울기. 안 되면 사다리꼴 넘어가야지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울기가 떠올랐어. 문제를 풀다가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도 한 번은 꼭 떠올려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